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수업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세계지리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세계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크게 세계지도는 대륙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6가지 6대륙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대륙을 구분하는 기준, 어디까지가 유럽이고 어디까지가 아시아고 어디까지가 북아메리카고 어디까지가 남아메리카고, 이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어떻게 지역별로 경계를 구분하는지,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세계지리 시간에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가 지역입니다. 그럼 지역이라는 건 어떤 뜻인지 같이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지역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특성이 다른 곳과 구별되는 지표상의 공간 범위입니다. 다른 지역과 다른 특성이 나타나는 공간적인 범위를 지역이라고 그러고요. 권역은 지역보다는 세계의 큰 규모를 권역이라고 합니다.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서 세계를 큰 규모로 나눈 공간 단위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역보다는 범위가 넓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지역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그 지역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 지역만의 독특한 특성, 이게 바로 지역성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3개의 단어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세계는 다양한 지역, 또 다양한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자료 2번 왼쪽 편에 있는 세계지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세계 지역을 구분했을까요? 자, 먼저 적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적도를 기준으로 여기 붉은 선 굉장히 진하고요. 또 적도 주변 지역으로 갈수록 색깔이 좀 다른 패턴이 나타나죠. 네, 자료 2번에서 나타나는 기준은 바로 강수량입니다. 강수량을 기준으로 비가 많이 오는 다우지, 그리고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소우지, 그리고 비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우리나라처럼 여름철에 집중되는 구역, 그리고 보라 색깔 부분은 봄, 여름에 비가 자주 오는 지역, 이렇게 비 오는 특성에 따라서 구분한 지도입니다. 자, 세 번째 지도 같이 가볼까요? 오른쪽 편에 나타나는 지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세계 지도를, 세계 구역을 나눠봤을까요? 자, 먼저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럽 지역과 아메리카 지역은 같은 색깔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지역과 중국의 일부 지역, 캐나다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색깔이 조금 연하네요. 자,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여기 서남아시아 지역과 북부 아프리카 지역은 색깔이 같은 패턴이 나타나요. 자, 지금 이런 세계 지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을 했느냐?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를 소비가 많은 지역과 소비가 적은 지역으로 구분한 건데요. 이 진한 초록 색깔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소비가, 그쵸,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비가 많은 지역이죠. 그러면 이 연한 초록색 같은 경우는 소비가 조금 적은 지역이고요. 이 주황 색깔빛 나타나는 곳은 소비를 금지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소비를 금지하는 건 어떤 영향이 강할까요? 그렇죠. 종교적인 영향입니다. 우리 특히 어떤 종교에서는 돼지고기 섭취를 금지할까요? 그쵸, 이슬람교거든요.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돼지고기 소비를 금지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힌두교를 믿지 않나요? 그렇죠. 인도 같은 경우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도 인구의 대다수가 인구의 모든 인구가 힌두교를 믿는 건 아닙니다. 인도 인구에서도 일부는 이슬람교를 믿는 곳이 있어요. 자, 그리고 주로 이 북부 아프리카 지역과 서남아시아 지역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이슬람교의 중심 지역인 메카가 위치한 곳도 바로 이 서남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슬람교의 종교적인 특성 때문에 돼지고기 섭취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준으로 세계를 구분할 수 있어요. 자, 크게 우리가 4가지 구분으로 세계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 첫 번째 강수량으로 봤던 것처럼 자연적인 요인으로 세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륙 분포, 수, 물과 육지의 분포에 따라 세계를 구분할 수도 있고요. 지형, 기후,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이런 기후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고요. 식생, 열대림, 온대림 이런 식생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자연환경과 관련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까 돼지고기 선호 지역, 금기 지역처럼 종교적인 영향, 언어, 인종, 민족과 같은 문화적인 것과 이에 의해서 그 나라의 사회제도, 정치제도, 가치관과 같은 이런 문화적인 요소로도 세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나라의 산업, 농업 중심인지, 공업 중심인지, 서비스 중심인지, 그리고 소득 수준, OECD 기준으로 1인당 OECD의 어떤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이상인지, 그리고 경제 블록, 경제 연합체의 기준에 따라서도 세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요소라고 하는 건 배후지 중심지와 그 주변 지역을 이루는 권역, 핵심 지역과 그 핵심지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요소로도 세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목적은 세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한 가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지표에 의해서 세계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계 지도에서 가장 많이 세계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상과 같은 기준입니다. 바로 어떤 기준이죠? 그렇죠. 문화입니다. 이 문화권에 따라서 세계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럼 어떤 문화권에 해당되나요? 그렇죠. 우리는 동아시아의 문화권입니다. 이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젓가락을 사용한다라는 것, 그리고 종교가 유교와 그리고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기후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주식 작물이 벼농사를 한다라는 점, 이게 바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화권은 다른 문화권과 완전히 명확하게 지역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 지역은 벼농사를 재배하는데 남부아시아는 벼농사를 재배하지 않는다. 동아시아 문화권은 불교를 믿는데 남부아시아는 불교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이런 문화 지역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 지역에서 보이는 성격과 B 지역에서 보이는 성격이 겹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경계에 해당되는 부분은 A의 성격과 B의 성격이 동시에 함께 나타나는 특징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겹치는 지역을 우리가 점이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이지대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인접한 두 지역의 특성이 함께 섞여서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권역의 경계는 명확한 선, 이 선을 넘으면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아니라 그 두 권역의 성격이 함께 나타나는 그런 권역이 바로 점이지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이지대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세계지도 봤었죠? 그러면 세계지도에서 우리 몇 군데는 어떤 식으로 이 경계를 구분하는지, 그 세계의 경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져온 대표적인 경계가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경계 부분,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경계 부분,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아시아의 경계 부분, 이 세 권역은 어떤 기준으로 경계를 구분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바로 북아프리카와 그리고 아시아 지역을 잇는 곳입니다. 이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A에 해당되는 곳, 바로 지중해와 홍해,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인도양을 잇는 이 부분이 바로 수에즈 운하입니다. 이 수에즈 운하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파서 만든 운하길입니다. 그래서 이 운하길이 개통이 되면서 이 지역을, 이 운하를 기준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구분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집트와 그리고 이스라엘, 이 비를 경계로 이 두 지역은 서로 정치적인 특징이나 아니면 어떤 그 서로의 영향을 주는 국가 간의 모습이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요소와 정치적인 기능을 두고 이집트와 이스라엘 국경을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해요. 특히 우리가 이 비를 기준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국경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비 같은 경우는 바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입니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나누는 구분 중에 하나는 바로 A인데요. 이 A는 굉장히 독특한 경계가 나타나요. 바로 이 오세아니아와 아시아에서 자라는 식물의 분포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윌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윌리스라는 그 알프리드 윌리스라는 사람이 동아시아에서 살아는 생물과 그리고 오세아니아에서 서식하는 동물, 생물이 이 A선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다르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월리스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월리스 라인에 따라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인도네시아고 여기는 파푸아 뉴기니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파푸아 뉴기니의 국경선, 경계를 기준으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인데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나누는 기준도 역시 아시아와 북아메리카처럼 운하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운하로 인해서 태평양과 그리고 카리브해를 지나서 대서양을 잇는 이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파나마 운하를 기준으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파나마라는 도시와 국가와 콜롬비아의 국경선을 기준으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경계가 되는 부분은 한 가지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지역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까지 1단원 수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1단원 수업 내용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2단원 세계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